지구에서 모든 생명체가 존재해왔던 거를 다 이거를 연산으로 따지면 10의 44승이라고 했고요. 즉, 이 우주에 사용 가능한 에너지는 여태까지 우리 지구상에 존재했던 이 모든 생명체들의 시뮬레이션을 10의 41승배만큼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디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말씀해 주실 건가요? 그동안 저희가 문명의 척도인 카르다쇼프 스케일과 시뮬레이션 우주론, 거기에 또 더 나가는 오메가 포인트 이론 등등 여러 우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소개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셨죠? 초고도 우주 문명 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게 말이 되는 거기나 하냐, 저렇게 엄청난 에너지가 어디 있냐 등등 여러 의문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냥 SF 취급했죠. 그렇죠. 너무 말이 황당하게 나가니까 저희 댓글 다시는 분들도 보면은 저런 거 불가능하지 않냐 이런 질문들도 꽤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 오늘은 우주의 사용 가능한 에너지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 사용 가능한 에너지요? 그렇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일단 우주에 사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은 일단 그러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초고도 우주 문명, 즉 이제 카르다쇼프 척도 4단계급 이상의 문명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오메가 문명이라고도 하죠? 그렇습니다. 원래는 3단계밖에 없었는데 미치오 가쿠 박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추가를 한 거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우주 전체를 사용하는 문명이 있으려면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이제 폰 노이먼 우주선이 필요합니다. 자기 복제 로봇 우주선이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다뤘던 내용으로 이 자기 복제 로봇을 탑재한 이 우주선이 다른 별의 행성에 가서 그 행성의 자원으로 또 이제 스스로 공장을 건설하고 또 그 공장에서 자신과 같은 우주선을 만들어서 또 다른 별로 보내는 이런 우주 식민지 로봇이죠. 우주 정복하려면 필수적인 우주선이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 처음 들어보신다면은 저희 채널 꾸준히 안 보신 분이니까 구독 버튼 누르시고 이전 영상들을 좀 꾸준히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은 이 시뮬레이션 가설의 창시자인 이 닉 보스트롬은 우리 미래의 초지능이라면은 이런 폰 노이먼 우주선은 이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닉 보스트롬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폰 노이먼 우주선이 빛의 속도의 절반, 빛의 50% 정도의 속도로 이제 이동할 수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는 이제 점점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고 우주선은 이제 빛보다 빠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언젠가는 더 이상 새로운 별에 도착하지 못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주가 더 빨리 팽창한다면 아무리 우주선이 뻗어나가도 결국엔 그 팽창을 못 따라잡고 더 이상 새로운 별을 못 찾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폰 노이먼 우주선이 이제 앞에서 얘기한 빛의 50%의 속도로 이제 이동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제 현재 관측된 우주의 크기 약 반경 465광년인데, 그리고 이제 우주는 이제 계속 팽창하고 있고 이제 팽창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게 암흑 에너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팽창 속도를 감안해서 빛의 절반 정도의 속도로 이제 폰 노이먼 우주선이 확장해서 뻗어나간다고 계산할 때 이 폰 노이먼 우주선이 도착할 수 있는 총 별의 개수는 6 곱하기 10의 18승계입니다. 행성이 아니고 별, 즉 우리 태양계의 이제 태양 같은 이런 항성의 개수입니다. 숫자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렇긴 하지요. 근데 이제 0이 18개 붙는 거니까 딱 보면은 15 곱하기 15개의 별에 해당하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우주의 팽창 속도를 감안해서 이제 도달할 수 있는 빛의 이게 50%의 속도로 퍼져 나갈 경우의 얘기고요. 빛의 99%의 속도로 간다고 하면은 더 많은 별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경우는 2 곱하기 10의 20승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주에서 구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지구의 에너지도 우리의 항성인 별, 태양의 에너지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우주의 각 별에도 우리 태양계처럼 행성들이 있겠지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등등. 또한 행성의 여러 위성들도 있습니다. 달이나 목성의 유로파, 토성의 타이탄처럼요. 지구야 작으니까 위성이 달 하나지만 목성이나 토성은 이제 많은 위성을 갖고 있고 거기 또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예측되는 위성들도 있죠. 그러면은 별들 중에 10분의 1에만, 10개 중 1개에만 인간과 같은 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즉 태양계 같은 항성계들 10개 중 한 곳에 거기에 있는 행성들 중 하나에만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다고 이제 잡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행성에는
10억 개의 개체가 살고 10억 년간 그 행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작게 잡은 거죠. 뭐 우리 인구는 뭐 벌써 80억인데 행성에 뭐 10억 있다 그러면 굉장히 낮게 잡은 건데. 네. 그리고 이제 각 생명체는 100년의 수명을 갖고 있다고 이제 해보면은 별의 개수 아까 이제 6 곱하기 10의 18승에 10분의 1이니까 6 곱하기 10의 17승. 여기 10억 빼면은 0이 9개 붙으니까 행성당 10억 개의 개체가 10억 년간 유지된다고 하면은 0이 18개 붙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6 곱하기 10에 18승에서 18개 더 붙이니까 6 곱하기 10에 35승. 그럼 이제 앞에 6은 뭐 이런 경우는 이제 편의상 그냥 뭐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냥 그 절삭시켜버리면은 약 10에 35승에 해당하는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이제 미래에 있을 수 있게 됩니다. 10에 35승. 0이 30억에 붙는 건가요? 예.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닉 보스트롬은 이것도 아주 낮게 잡은 수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얘기했듯이 그 우주에 있는 별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곳의 별에만 그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거주 불가한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이 별들의 행성을 해체하고 거기서 있는 막 성간 물질로부터 재료를 모아와서 지구와 유사한 행성이나 거주 공간들은 이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SF 작품들에 많이 나오는 그 우주 식민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동전사 간담에 나오는 스페이스 콜론이나 그 영화 그 인터스텔라나 엘리시움에도 나오는 그 원통형 우주 식민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게임 매스 이펙트도 보면 그 시타델도 그런 형태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긴 이런 것들 이제 그 온일 원기둥이라고 하는데, 이 SF 작품들에서도 나오듯이 이제 발전된 문명들은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거주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일단 다 배제하고 잡은 수치라는 거예요. 또한 닉 보스트롬은 인간이 그 정신의 디지털화, 즉 마인드 업로딩에 동의한다면은 더 많은 수의 인간과 같은 디지털 지성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마인드 업로딩, 뭐 전내 에뮬레이션 편이나 그 사이버펑크 2077 편에서 다룬 렐릭처럼 뭐 사람이 죽기 전에 인간의 기억 흔적을 백업한 이런 디지털 인격체를 만들어 놓으면 생물학적 인구보다 더 많은 개체가 있을 수 있고 더 많은 개수의 인격체가 더 우주에 이제 먼 미래에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그러한 것은 다 배제하고 잡은 값이 저 10의 35승이 되는 겁니다. 어휴, 그런 걸 다 배제하니까 이 수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카르다시오프 척도다를 때 알아봤듯이 이 척도의 2단계가 이 행성이 모항성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로 따지면 태양의 에너지지요. 그러려면은 이 항성을 중심으로 해당 항성계만한 거대한 구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어서 항성의 열 에너지를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인공 구조물이 일명 다이슨 스피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별에서 방출되는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하려면은 커다란 구 형태로 감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태양계에 저러한 다이슨 스피어를 만든다면은 10의 26승 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만약 카르다시오프 2단계의 문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은 10의 26승 와트인 거죠. 그리고 태양은 현재 1초당 3.9 곱하기 10의 26승 줄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의 단위인 줄은 그 제임스 프렌스카 줄에서 따온 단위인데요. 그 3600줄이 그 1와트시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여태까지는 그럭저럭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복잡해지는데요. 예, 그렇긴 한데 근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러니까 태양이 방출하는 초당 에너지는 3.9 곱하기 10의 26승 줄. 여기서 0이 26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컴퓨터 연산으로 이제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연산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방법은 그 란다우의 원리라는 이론에 따르는데요. 그 IBM의 연구원이었던 그 독일계 물리학자 그 롤프 란다우가 정리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바꾸는 것, 즉 어떠한 값을 바꾸는 데는 항상 열이 발생한다는, 즉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에 따르면은 연산의 가장 기본 단위인 비트, 이 비트를 변환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가 존재하며 이것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1승 줄의 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줄이 나오니까 점점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그 여러 번 얘기했듯이 또 저 정보 우주편에서도 얘기했듯이 결국 정보는 에너지, 열입니다. 컴퓨터가 하는 일은 그 튜링 머신처럼 0 또는 그 1의 값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냥 놔두거나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을 바꾸는 것에는 에너지가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1승 줄.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21 이게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정보를 바꾸는 데 필요한 값이 마이너스 21승이고 태양의 에너지가 27승이라면은 이게 몇 배가 됩니까? 마이너스 21에서 27까지 47이요. 47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태양이 1초에 방출하는 에너지로는 10의 47승 OPS per 세컨드, 즉 1초당 10의 47승계의 비트를 변환하는 연산, 이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계산 수식이 바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아,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초당 0이 47개 붙은 만큼의 비트 조작을 할 수 있는 이런 컴퓨팅 파워를 태양 하나가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미래의 카다쇼프 2단계 문명이 된다면 타이슨 스피어를 만들고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얻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초당 10의 47승계의 오퍼레이션, 이 비트 조작, 이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건 하나의 별인데 모든 별을 다 식민지화해서 점령한 카다쇼프 4단계가 돼서 그래서 그 모든 별의 에너지를 다 사용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까 식민지화할 수 있는 별의 개수가 6 곱하기 10의 18승 그리고 빛의 속도의 이제 99%라고 가정을 하면은 10의 20승인데 뭐 이 정도 수치가 되면 이제 거기서 거기니까 10의 20승이라고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초당 10의 47 곱하기 10의 20승이니 결국 초당 10의 67승계의 연산 작업이 수행 가능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 우주의 별을 정복하고 그 별을 전부 다이슨 스피어 같은 것으로 감싸서 별의 모든 에너지를 다 활용한다면 1초에 10의 67승계의 비트를 조작하는 연산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초당이에요. 초당 10의 67승계입니다. 초당. 그러니까요. 1초에 10의 67승계. 그렇습니다. 하지만 별의 수명이 영원한 것이 아니므로 이제 별의 수명을 여기서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그런 변수가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의 수명은 몇백만 년부터 수백억 년으로 다양하지만 이제 어림 잡아서 이제 300억 년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년이 대략 3천만 초. 그러면은 3년이 1억 초. 즉 10의 8승 초 정도 되니까 300억 년은 10의 18승. 100억 년이 10의 10승이니까요. 즉 별은 10의 18초 동안 지속된다고 이제 계산이 되지요. 그러면은 우주를 정복한 카도프 4단계 문명이 이 정복한 별로부터 에너지를 뽑아낸다고 하면은 즉 이 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에너지를 다 끌어모은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초당 10의 67승의 연산이 가능한데 그 초가 10의 18승 초 지속될 수 있으니까 총 우주 전체의 양은 10의 85승계의 연산 작업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뭐 단위가 하도 크다 보니까 어떤 건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렇죠. 이게 감이 안 오지요. 10의 85승계의 연산 작업이 가능하다는 게. 그러면 여기서 역으로 우주 전체의 총 연산 가능량을 알아봤으니 그러면 이제 우리 세상이 이제 뭐 시뮬레이션이라는 이제 시뮬레이션 가설이나 또 뭐 앞으로 이제 먼 미래에 그 시뮬레이션으로 부활할 거라는 이런 오메가 포인트 이론이 정말 그 계산이나 가능한 건지 이 여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을 연산 작업을 한번 환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뉴런의 개수는 10의 11승계예요. 그리고 한 개의 뉴런을 이 컴퓨터로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연산은 이거는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어요. 뭐 단순히 한 1000개 정도의 연산이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한 개의 뉴런을 시뮬레이션 하는 데는 뭐 120만 번 정도 연산이 필요하다는 이런 뉴런 모델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한 개의 뉴런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10의 7승, 한 1천만 번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은 인간의 뉴런을 시뮬레이션 한다고 하면은 초당 18승계의 연산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한 인간의 수명 한 100년 정도로 잡아서 이 초당 10의 18승의 연산을 100년 정도 지속한다고 보면은 총 10의 27승계의 연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인간이 100년 정도 산다고 보면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0에서 27승계의 컴퓨터 연산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인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 곤충이나 뭐 여타 조류, 뭐 파충류를 다 감안해서 이게 10억 년 동안 존재해왔다고 하면은 10의 44승계의 연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우주에 사용 가능한 에너지는 아까 10의 85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그리고 여태까지 지구에서 모든 생명체가 존재해왔던 거를
다 이거를 연산으로 따지면 10의 44승이라고 했고요. 즉, 이 우주에 사용 가능한 에너지는 여태까지 우리 지구상에 존재했던 이 모든 생명체들의 시뮬레이션을 10의 41승배만큼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죠. 야, 즉, 시뮬레이션 이론으로 가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인간 개개인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럼 앞서 말했듯이 100년에 10의 27승계의 연산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10의 58승계. 아까 이게 또 우주 전체 연산 10의 85승계에서 27 뺀 값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인간 또는 인간과 유사한 객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의 58승계가. 따라서 저런 우주의 자원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오메가 포인트 이론으로는 우리를 다시 무한에 가까운 시뮬레이션에서 부활시킨다는 것이 저런 에너지상으로 우주의 자원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긴 한 거지요. 와, 정말 어마어마하긴 한데요. 0이 58개 붙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행성의 자원을 다 활용한다고 하는 카다쇼프 1단계도 못 미친 문명이니까 시뮬레이션 우주? 그런 걸 돌리는 컴퓨터가 가능이나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이게 현재 기술력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게 맞지요. 하지만 저희가 여러 번 인류의 먼 미래나 또는 외계의 고도 문명이 있다고 하면은 이러한 계산으로 따져보면은 충분히 가능하긴 하다는 거죠. 다만 이거는 정말 숫자적인 계산일 뿐이고 그 오메가 포인트 이론처럼 그 우주가 이제 빅크런치로 끝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과연 그 인류의 모든 삶의 기록을 되살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론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제 우주의 자원의 크기만으로 이제 오메가 포인트 이론이라든지 그 시뮬레이션 가설이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아닐지는 모르지요. 그러니까 저러한 계산도 현재 인류 수준에서의 계산이긴 하지요. 하지만 어찌됐건 우주의 에너지 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정말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진짜 우주의 자원의 크기도 저렇게 엄청난데 다중우주를 점령한 오메가 문명 이런 이야기는 상상을 넘어선 그 미지의 영역이라고밖에 표현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그 폰 노이만 우주선 등으로 우주 전체를 점령해서 그 에너지를 전부 다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데노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